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26일 최병목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이 자유법치센터라는 데에서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보를 공개하라 이거죠. 그거에 대해서 공개하라 이렇게 원심을 확정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 설훈 민주당 의원,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 요 3명에 대한 5.18 유공자로 해서 보상금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공적조서, 과연 무엇 때문에 보상금을 받았느냐, 이거를 공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유법치센터라는 데에서 2019년 10월 달에 일부 여권 인사들에 대한 5.18 민주화 유공자 적격성 관련한 논란이 있다. 그러면서 그 진위를 확인할 테니까 보훈처에다가 정보를 공개해달라. 공적조서. 무슨 공적으로? 아니, 5.18 민주유공자라고 본인이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았으면 그거 떳떳하게 내놓고서 자랑스러운 거 아니냐. 그런데 여권에서는 한사코 이 부분을 거절했고요. 보훈처도 그거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국가유공자, 민주화운동 유공자면 그걸 자랑스럽게 내가 무슨 민주화운동을 했노라. 우리 독립운동 했으면 내가 만주벌판에서 뭘 어떻게 했노라 하는 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에 대해서도 뭐 연금을 준다든가 아니면 뭐 존경의 염을 표시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여러 가지 후속 조치들이 있죠. 근데 5.18 민주화 유공자는 왜 그게 보안사항이냐? 궁금하시죠? 왜 보안사항일까?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이 한사코 그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사람들의 그 요청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국가보훈처도 그거는 뭐 개인 비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국가유공자의 공적이 비밀일까? 이런 것들이 궁금했는데 그래서 이제 자유법치센터에서 자꾸 한번 확인해 보자. 정말 이 사람이 5.18 유공자인지 그거 우리가 확인해서 그럼 뭐 만약에 정말 5.18 유공자 맞다 그러면 좀 더 박수 쳐주고 그래 과거에 뭐 이 정도로 보상된 거 아유 이거 너무 작으네요. 더 뭐 하세요. 뭐 이렇게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행정소송을 자유법치센터에서 계속 했는데 법원도 비공개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작년에 행정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는 바람에 그게 이제 해서 대법원에 가서 확정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훈처가 공개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제가 이걸 왜 이해찬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관해서 공개할 내용이 뭐냐면 자, 이 보상결정서, 등록신청서 뭐 해서 거의 한 20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무렵에 형사구금 또는 유죄 판결과 형 집행 내역 또는 보상금 지급 사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그 공적조서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왜 5.18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제가 파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보훈처가 이제 공적조서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 공적이 맞는가 틀리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하나씩 검증을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뭐 여기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2019년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이해찬 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나는 1980년도까지 광주를 가본 적도 없었는데 유공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겠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광주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느냐? 당연히 의문을 제기할 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해찬 전 대표는 당시에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 현장에서 직접 희생된 사람은 아니지만 광주 민중항쟁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으로 보았던 신군부 재판으로 인해 부당한 감옥살이를 했고 그래서 2002년에 기타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까지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내란 음모 사건은 신군부의 조작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식의 논리에 따르면 조작이 아니라
자기는 그 사건에 실제로 연루가 돼서 민주화운동 희생자로 인정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조작이라면서요. 그럼 조작 사건에 연루된 건가요? 신군부 이 조작 사건에? 이런 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신군부가 조작했다는 그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문제로 유공자로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야 되는 것이죠. 신군부가 조작했다면 5.18 유공자도 없는 것이고, 신군부가 조작한 게 아니고 정말 내라는 음모가 있었다, 그래서 그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할 만하다. 이렇게, 왜냐면 당시 내란이라 광주 사태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 성격이 역사적으로 재조명돼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민주화 유공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겁니다. 마치 5.16이 혁명이었다가 쿠데타가 되면서 무슨 국가를 향해서 일격을 가한 범죄자가 된 거나 똑같습니다.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5.18 혁명 유공자가 됐을지 모르겠으나 그 이후에 이 공훈은 박탈돼야 마땅한 거죠. 만약 쿠데타로 그 규정이 바뀌었으니까. 그것처럼 5.18 광주 민주화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공적조서에 예를 들어서 자, 나는 광주 민주화운동, 그 당시에 이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이죠. 거기에 연루돼서 내가 부당하게 옥살이를 했다. 근데 내란 음모 사건이 만약에 신군부의 조작이라면, 그렇다면 그 부당한 옥살이는 사실이지만, 그렇지만 실제 5.18과 관련해서 유공은 없는 거 아닙니까? 공을 세운 적은 없는 거죠. 그러면 사건 자체가 조작이니까. 이런 문제가 그 공적조서에 보면 과연 뭐라고 나와 있을까? 그 공적조서에서 이해찬 전 대표가 과연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5.18 유공자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걸 하나하나 검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해찬 전 대표만 그러냐? 서른 의원도 마찬가지다. 민병두 전 의원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을 텐데, 글쎄 그때 데모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서울역 앞에 데모하러 나갔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민병두 의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거기 데모하러 나간 사람 중에서 누구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되고 누구는 아무것도 없었던 일이 되느냐? 그것도 다 검증해 봐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찬 파일, 서른 파일, 민병두 파일이 될 수 있는 내용이죠. 지금 윤석열 파일 얘기를 가지고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는요 하나도 제대로 지금 검증조차 된 게 없고, 과연 그 의혹을 살 만한 일인가 아닌가 하는 것도 불투명합니다. 그런데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본인이 이렇게 우선 해명을 한 부분이 있고요.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제 제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상당히 합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국가보훈처에서 끝까지 이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가 더 궁금합니다. 떳떳하면 왜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러면 문제가 있나 보다. 또 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볼 수 있냐면 이런 겁니다. 이 유공자 보상법이 1990년에 제정이 됐는데, 이에 따른 보상, 그때 제정을 해서 이 어떠한 걸 이제 신청을 받아서 지금까지 총 7차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두 번이라면 저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찾아낸 유공자들이 또 있을 테니까. 근데 7차례씩이나 됐고요. 2015년까지, 불과 몇 년 전입니다. 6년 전까지죠. 무려 9,227명이 신청해서 총 5,807명한테 5천억 원이 넘는 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훈처는. 자, 이 지급 대상이 되는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사람, 여기에 이해찬, 서른, 민병두 해당 안 되죠.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으로 인해서 부상당한 사람,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밖에 희생된 사람,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그럼 이 그 밖에가 뭐냐? 그러니까 5.18 민주화운동으로 사망, 행방불명, 부상 아무것도 아니고 그 밖인데, 광주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길래 과연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을까? 이런 부분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그리고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공자가 그동안에 7차례 돼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1990년에
처음에 보상받은 사람들이 2224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유공자가 이제 보상받은 거 외에 이제 돈 지급받은 거 외에 유공자로 지정된 사람이 4,4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유공자 심사를 누가 했나 봤더니 전남지사, 광주지검장, 광주교육감, 광주지방노동청장 등 6명이 당연직이고요. 그 다음에 15명의 의원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원은 뭐 5.18 관련 뭐 무슨 단체 뭐 이런 데 사람들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합리적 의심을 해봐야 될 사항. 결국은 자기네들끼리 돈잔치를 벌인 것 아니냐. 그리고 지역 관련 있는 자들이 이 심사를 하다 보니까 누구네 집 누구는 뭐 거기도 이번에 주지 뭐 이런 식이 된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보훈처에서 이 사람들의 유공자 공적조서를 공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아니겠는가. 합리적인 의심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지역 사람들, 지역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당연직 내지는 의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네들끼리 대충 불투명한 거 있어도 넘어간 거 아니냐. 그냥 뭐 어차피 내 돈 주는 거 아닌데 혹시 이런 것 아닌가. 이런 부분 때문에 자, 앞으로 이제 대법원이 공개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공적조사가 공개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해찬, 서른, 민병두 전 현직 의원들이 과연 어떤 일 때문에, 특히 그중에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광주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이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가 됐을까. 이런 부분은요, 공적조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상당히 팩트에 어긋나는 내용, 부풀리거나 아니면 실제 없는 내용까지도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파일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해찬 파일,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공적조사와 관련한 이해찬 파일이 이제 대기 중이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부당하게 김진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했듯이 정말 공적이 없는데도 이 공적을, 누군가의 공적을 가로챘거나 아니면 그 공적을 만들어내서 국가에서 지급하는 이 5천억 원의 일부분을 받아갔다면 이거는 환수는 물론이고 범죄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동안 여하튼 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예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찬 전 대표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에 무슨 역할을 했는지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했던 것과 그 다음에 본인의 해명 이런 것들을 보고 그동안에 국가보훈처에서 극구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틀림없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 아니야? 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것이지, 제가 이해찬 전 대표의 그 유공자 지급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혹시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동안의 과정, 본인의 해명, 의혹 제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는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고, 이제 대법원이 그 이제 판결에 따라서 공개를 하게 되면 그 공개한 내용이 과연 맞는 것이냐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증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어찌 보면 그냥 그럴 수 있겠네, 이거 다 사실과 맞는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의혹 제기가 잘못된 것이네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이게 또 하나의 엄청난 파문이 일 수도 있겠다. 그게 그중에 예를 들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러면 이해찬 전 대표 문제를 비롯해서 서른, 민병두 전 의원까지도 다 포함해서 그 다음에 유공자로 지정된 4,415명까지 늘어났다는 이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로까지 번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결국 이게 윤석열 파일이나 하는 전혀 팩트로 뒷받침됐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파일과는 완전히 다른 상당한 정도의 팩트, 사실관계가 있는 그런 파일이 지금 등장을 했다. 이해찬 전 대표, 과연 본인이 5.18 민주화 유공자가 된 거,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그 진상이 드러나기 직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